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달러 가치 절하 심각 수준 857원, RBA가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주와 한국의 환율이 857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화 대비해서 호주의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900원에서 857원까지 거의 50원 정도가 빠진 건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RBA에 있다. 호주 중앙은행의 소극적 통화 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호주 중앙은행은 현재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놀라울 정도로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조금만 올리게 된다라면은 다른 국가와의 기준금리 격차가 발생하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근거는 자국 인플레가 진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통화적 정책 결정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큰 불평을 할 수 없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하락이라고 해서 7.3% 증가한 거에서 이제 6.9%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양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0.4% 감소했는데 이걸 가지고 인플레 정점을 지났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튼 6%까지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조금 마음이 좀 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과일과 채소 가격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우럴스나 콜스 같은데 쇼핑하러 가면은 채소 가격이 전혀 절반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지갑을 많이 털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RBA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간에 가장 큰 원인이 과일과 채소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휴가 여행으로 인한 식품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와, 이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행을 많이 가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여행 좀 많이 다니십니까? 저는 좀 체감상 그렇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면서 오히려 소비를 자국에서 소비하는 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신기한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기준금리 인상 때는 0.25% 올렸잖아요. 그래서 11월 다 0.25%로 올렸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아니란 선택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참 안타까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올려서 빨리 잡지 뭐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 만큼 답답한데, 이 답답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가장 유일한 근거가 바로 모기지의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 이 모기지 대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 그 variable rate라고 해서 변동 금리가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자니 이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를 찔끔 올리자니 인플레가 안 잡히고 딜레마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아주 조금 올려서 금리를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간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간을 계속 봐도
인플레가 진정될까요? 그건 시간이 봐서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저는 심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호주 달러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서 호주 경제도 더 안 좋아질 게 뻔한 거고 사람들 주머니 사정도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참 부동산 그걸 좀 지키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또 모르죠. 부동산을 최대한 보호해서 서민들 대출 많이 받은 서민들을 지키는 것도 차라리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선택을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튼간에 이렇게 지금 RBA가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간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저 옆나라 미국 형님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금리 고점은 더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금리가 5% 이상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간을 볼 필요는 있지만은 결국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은 5%에서 6% 이상까지 올림으로써 인플레를 확 꺾어야 된다는 결사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달러도 많이 꺾이긴 했지만 내년 하반기 때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불안전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또 호주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좀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그 RBA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꾸 외줄타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간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댓글들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해주부님 한국에 3천만 원을 송금해야 되는데 호주 달러가 계속 이렇게 될까요? 약세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댓글을 봤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RBA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자국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호주 달러 가치 3천만 원짜리를 이제 또 나중에 뭐 송금을 한다거나 하면 2,700만 원 가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이 지나고 뭐 2월이 또 지나서 금리를 더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의 기준금리 차이 1.5% 이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호주 달러 강세를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 리세션까지 겹치게 돼서 이 호주 원자재 쪽도 좀 어려워지면은 그것도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거 뭐 하방을 800원에서 780원까지 열어놔야 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요. 또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작용을 함으로써 호주 달러가 900원까지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